열려라 참깨, 히라케 펑키키. 일본 시장 참 열기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입니다. 강력한 한빵. 일본 반도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셔야지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시장의 특성이에요. 세 번째, 천군만마 득템 작전. 네 번째, 나 안 할랍니다 라는 얘기의 순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한빵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회사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방어해서 해결됐는지, 그래서 강력한 한빵. 워낙 전문적인 얘기여서 기술적인 얘기들 다 빼고 정말 이해하기 쉬운 것만 정리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불량 현상은 반도체 칩에 알루미늄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정상 패턴은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해서 반듯하게 돼서 이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칩을 준 거를 제품 성능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칩을 까봤어요. 까서 보니까 패턴이 상처가 있더랍니다. 이걸 마치 쥐가 갉아먹어서 만들어진 그 이빨 자죽이라고 해서 마우스 바이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필름으로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방에 먼지가 많으면 그 먼지가 붙어 있는 그 자리가 패턴이 깨끗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마우스 바이트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불량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게 제품의 기능적인 불량이 아니에요. 칩을 까서 본 거예요. 고객사가 희망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능엔 이상이 없지만 산업용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해서 반품이 망한다. 여기서는 산업용으로 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모양의 칩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성반도체를 GSS라고 하겠습니다. 골드스타 세미컨덕터에서 GSS인데, 금성반도체의 의견, 그리고 우리 중간에 대리점을 했던 JMC의 의견을 정리해 볼게요. 대리점은 기존의 다른 제품으로 이미 납품하고 있는 납품선에 우리 제품을 끼워 넣어서 납품한 거였습니다. 즉, 우리 제품 때문에 턱턱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나머지 제품들을 납품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다음을 기억하고 고객사가 얘기한 대로 조건을 맞춰주자, 즉 반품을 받아주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골드스타 세미컨덕터 금성반도체 자판에서는 이때는 제가 일본 주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개소리,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불량 아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냅두면 사이만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골드스타 세미컨덕터 GSS가 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납품 조건에 산업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산업용이라는 얘기가 없었죠. 그리고 제품은 성능을 표현하는 스펙시트와 제품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오케이해서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품이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는데 무슨 불량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제조사가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마우스 화이트라고 하는 현상은 요즘 같은 초 클린룸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먼지가 꼭 껴 있어요. 그런 책임이 규명되지 않는 한에 니네들 마음대로 납품해라 마라. 이거는 반품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고객사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신뢰성 테스트를 해서 문제 없으면 반품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은 괜히 까딱 잘못했다가 고객의 막 심기를 건드리면 그 다음엔 거기 출입을 갑니다. 제조사, 고객사의 의견을 절충해서 다른 제품 판매하는 거 그 납품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 엄청 둘을 절충시키라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 아니 제품 스펙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논리에 고객사는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의 TTL을 납품했습니다. 일본 시장, 특히 일본의 반도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한다고 들어가 봐야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나옵니다. 한국의 업체들은 대체로 메이커와 제조사 서로 1대1로 부딪혀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제품들이 이런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 GSS와 같은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대리점을 거쳐야 됩니다. 이 대리점은 여러 회사의 부품, 즉 한국의 제품, 미국의 제품, 대만의 제품 등등을 모아서 재고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때 금성반도체 제품 몇 개, 대만 제품 몇 개, 어떤 제품 구색을 쇼핑 리스트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딱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고객사는 거의 대부분 대리점한테 맡겨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오마카세가 뭐냐면 자기들은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보내주기만 하면 대리점이 오마카세인 상태에서 알아서 붙여주고 해서 고객이 원하는 데를 딱 긁어줍니다. 심지어 이런 거는 서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서로의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 중간에 쉽게 끼어들 수도 없어요. 고객사가 제조회사가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천군만마 득템 작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D램을 팔면요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조그마한 박스 하나가 1,000,000원인데 그거를 그 큰 박스에 보통 6개가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박스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하나 사고 그리고 박스 큰 거 하나 하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던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64K D램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투자와 기술 인력 확보로 독자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회사는 한국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현대전자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카피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금성반도체는 어땠을까요? 금성반도체 GSS는 나중에 LG세미콘, LG반도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AT&T가 만든 64K D램을 개발하는 걸 딱 보고 이런 제품도 있네 라고 해서 D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품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데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전자였고 금성반도체는 가장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선생이 필요하죠. 그 선생이 일본의 반도체 제조사인 H사입니다. 이 회사는 D램 생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캐파 부족으로 시장 대응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치의 제품을 청주 공장, 지금은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 히타치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LG세미콘의 D램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네크가 생겼어요.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이던 회사가 있었죠. JMC, 지금은 마크니카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회사에서 그간 T텔이나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열심히 팔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D램이 나오면 팔자 좀 펴보려고 몹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LG세미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히타치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즉 외국에는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본 시장, 자기네들 안방을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당시 일본 법인의 법인장으로 계시던 김상무님, 그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D램을 제외한 LG 반도체의 제품을 일본에 판매해도 된다. 정말 필요로 한 데만 판매한다. 그 얘기는 일본에 팔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JMC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안 해. 내가 JMC의 사장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온 이유가 이제 시절이 잘 풀리면 좀 덕 좀 보려고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딱 찬물을 부었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도 때려쳤겠죠. 당시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반도체 대리점이었던 JMC가 관두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일본 시장을 열려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된 대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다른 대리점이 있지만 역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시장을 판매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죄다 다 노였습니다. 여기서 또 나의 일본 주재 생활뿐 아니라 회사 생활도 끝났구나 라고 낙담할 때 또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열린 얘기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인간 혼자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은 때, 괜찮은 상대를 만나서, 그리고 괜찮은 때를 타서 적절한 바람이 불고 해서 성공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번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번 얘기는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휠 받아서 한참 준비 중입니다. 커밍 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다음번 얘기가 좀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우여곡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케니아TV 12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